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목요일 두 분의 종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백산 준비해 주셨고요. 0.49%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성우 이사님은 제주반도체 준비해 주셨고 오늘 무려 22.4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백산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피혁을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매출 비중이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키가 국산 물량을 확대하면서 백산이 올해 나이키의 합성 피혁 부문 점유율 1위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이죠. 차량용 내장재도 현대차 그룹에 약 30개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도 펼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종목 백산입니다. 제가 김민수 대표님의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 로봇, 위성, 방산 이야기할 때 차량용 피혁을 내장재를 선택하는 이런 이걸 이 뚝심 아웃사이더 백산을 골라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냥 와. 어차피 등수는 상관이 없고요, 없다. 저한테. 난 예. 피혁이다. 네, 제가 갈 길만 가겠습니다. 간다. 네. 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집에 가서 울고. 예. 네. 네, 백산입니다. 백산. 예. 네. 헌드레드 마운튼. 아. 죄송합니다. 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백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끼는 부분은 합성 피혁 쪽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포츠 신발 쪽 네. 이쪽에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전자제품 쪽에서도 외지관 쌀 때 네, 맞아요. 그 약간 요즘엔 가죽 느낌 나는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 쓰는 것도 있고 차량용 내장용 들어가는데 네. 일단 요즘 아까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네.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큰데 요즘 보면 이쪽 주가 안 좋습니다. 네, 별로 잘 못 나갑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개선된다. 그러면 좋아지기 시작할 걸 생각해야 되겠죠. 오. 지금이 안 좋고 예. 네, 그럼 얼만큼 더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하반기에. 네. 네,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해서 주머니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신발 두 켤레 사야지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좀 신발 좀 사주세요. 네. 네. 그렇게 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기대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쪽을 새롭게 또 뚫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차에 납품하는 차량용 내장재인데 네. 요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차 탔는데 모 브랜드 차 타면은 딱 차문 열고 딱 되면은 붉은색 가죽으로 쫙 있는 그거 아시죠? 네. 낙타 가죽인가요? 뭐 그 브랜드 네, 예, 네. 예 거의 뭐 B 이렇게 된 그 브랜드 네, 네. 보면은 우와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고급화가 좀 되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도 이쪽을 좀 채택을 좀 점점 늘리다 보면은 예. 약간 이제 그 뭐죠? 글로브인가요? 대시박스 뭐 이런 데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네. 고급화 전략에 맞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또 인도네시아 공장을 2분기부터 이제 증설한 게 완공이 됩니다. 예. 큐가 늘어나겠죠. 이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점점 그 제네시스 브랜드 정도쯤까지는 사용 큐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주가치 재고인데 네. 이 회사도 한 51만 5천 주 정도, 51만 5천 주를 6월 10일까지 자사주 취득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득해서 소각용입니다. 이래도 되겠다 우리 돈 잘 버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같은 밸류업 쪽에 맞는 모습들이죠. 근데 잘 보니까 실적도 좋아요. 예. 한 2022년부터 실적이 레벨업 됐습니다. 예. 영업이익 한 500억대로.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한 620억까지 나올 걸로 보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PR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뭐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게다가 또 PBR로 따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1배 조금 넘는 수준까지 네. 들어오게 되면 저평가 흐름들 좀 뚜렷한 모습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예전보다 당연히 주가가 지금 좋아야 되겠죠. 실적만 본다고 예, 하더라도 예. 그런 과정 쪽에서 밸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쪽으로 네.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백산 정말 PER도 5배, 6배고요. 실적의 상향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주식이란 게 좀 네. 관심이 좀 모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산이 또 외로운 섬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성 피혁 만들면서 네. 어떻게 좀 관심을 끌까요? 이 이럴 관심 때는- 좀 끌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네. 주가가 올라가면 관심이 더 쌓입니다. 아. 네,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장중에 호가 보고 있게 되면은 보합권쯤 쪽에
큰 물량이 하나 매수 호가에 있습니다. 터져주면. 예, 한 3만 주 정도가 예. 항상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중으로 체결 안 되면은 호가를 위로 조금씩 더 올려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그거 이번 주는 좀 했고 예. 그래서 없으면 약간 조정받고 남았네. 예. 다시 그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양봉이구나 예. 라고 해서 며칠 따라가 봐도 되는 이런 매매 패턴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 뭐 당장 뭐 이번 달이 아니고 예, 한 두어 달 가게 되면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 믿음. 오. 한 달 반 이론. 제가 메모 보기엔 리서치에. 6월 전까지는 네, 6월 전까지. 네, 목표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올라갈 수 있는 백산이다. 네, 이렇게 백산, 해서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백산 이성웅 이사님은 현재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보실지 OX로 먼저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네.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을 저는 이 기업을 봐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본업 쪽, 그다음에 뭐 신발 피혁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피혁도 추가돼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에다가 여기 더해져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도 함께 단행을 해주다 보니까 실적과 더해져서 지금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런 주주 친화 정책까지 단행을 하는데 뭐 여기에서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지금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또 조용히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또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한 화요일쯤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예. 네. 근데 지금 목요일이다 보니까 네. 벌써 직전 고점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냐 왔냐? 네. 진짜 산을 그리고 있네요. 네. 예, 삼산인데요, 이거는요. 백산이 아니고 네. 삼산. 예. 네. 하지만 저항은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착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저항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레벨업 하면은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네, 좀 여유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900원으로 단기 추세 이탈하는 가격대 이 정도들을 손절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백산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선택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숫자는 왜? 저는 지금 뭔가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데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약간 김민수 대표님처럼 아웃사이더들이 우리끼리 조용히 네. 모아가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단 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엔비디아의 21선 터치를 좀 보고 AI 반도체 좀 다른 누군가를 좀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 소구가 있었는데 마침 백산이라는 네. 헌드레드 마운틴이 나와서 뭐 저는 놓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아웃사이더라는 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기분이. 네. 예. 흐름과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백산이다. 네, 그럼 이렇게 네. 김민수 대표님의 백산 저희 둘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제주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에 사용되는 메모리 개발 그리고 판매 기업인데요. 팹리스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 제품 중에 여기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낸드 MCP의 비중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칩이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모바일 반도체에 집중하는 만큼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될수록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성웅 이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의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네. 또 제주 반도체는 너무나 강한 인싸 오브 더 맞아요. 인싸입니다. 네. 네,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인데 또 팹리스 진짜 희귀한 팹리스 맞아요. 업체이기도 하죠. 인싸 기업 제주 반도체.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외면돼 왔었는데 네. 오늘 기점에 주가 반응이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면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어요. 기존에 파악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봤을 때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삼성 같은 경우가 갤럭시 이전 모델에 네.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네.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24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파급력이 있겠구나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차기작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뭐 애플 시리즈 같은 경우도 99%는 온 AI 디바이스 탑재. AI를 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는 저전력 반도체가 쓰이게 됩니다. 네. 4G에서 5G 단계로 넘어갈 때는 매출 단가가 3배 정도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은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단계로 확산을 바라거든요. 네. 당장은 아닌데 이거는 통신 쪽의 발달과 함께 디바이스까지 같이 발달되면서 다음 단계에 좀 연출이 될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도 빠져 있었고 해서 좀 주목을 했고 오전보단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주가가 네. 10% 정도 더 올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가지고 왔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9,850억 정도예요. 예.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여기에서 뭐 온디바이스 AI의 확장을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네. 우리는 불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네, 한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 아마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전력이라는 것도 네. 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막 랠리 칠 때 네. 햄버거 나온다면 제주 반도체다 막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대비 근데 한 3배, 4배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멈춰서서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수급을 좀 잃어버리면 또 달래기가 좀 어떤가 맞아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예. 예,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적당히 올랐어야 되는데 네.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저도- 응축을 더 해야 되는데. 저도 큰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너무 네네. 갑자기 상승폭이 네. 커졌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네. 누가 자꾸 이거를 누가 자꾸 사다 보니까 네.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제주 반도체인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부터는 전 제품에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주 반도체 말고 네. 또 다른 종목들 만약에 우리가 같이 본다면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반도체 설계자산 쪽, 네. 네, 그런 쪽 같은 경우 삼성과 연계된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제주 반도체 현재 구간에서 O일지 X일지 선택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거의 처음으로 X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거 진짜 아까웠습니다. 네, 아까 한 3일 전에 네. 좋아하는 자리 들어와가지고 아, 예. 사야지 하다 까먹었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또 오늘? 네, 네. 좀 그랬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이제 많이 조정받게 되면 상남자 주식답게 네. 오를 때도 팍팍 오르죠. 네. 다시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자리 타이밍 차원이지 아. 투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네. 지금 다시 뭐 온디바이스건 뭐 이제 뭐 CXL이건 이거 다시 이제 삼성이 가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앞으로 또 진척이 나갈 쪽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힘을 더 응축하는 걸 좀 보자. 모아보자. 네, 그 차익 매물을 하고 살짝 다시 돌렸을 갔다가 때, 오른 것만큼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 예. 긍정적일 때. 네, 네. 그때 타이밍만 좀 제고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성욱 이사님께 바로 가격 전략을 여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 또 목표가랑 손절 라인 어떻게 정할까요? 매수는 좀 조정 나와야 되고요. 네. 내일은 밀려주면 가격으로는 한 27,000원대 초반 거기에서 뭐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1,000원 정도입니다. 네, 31,000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강도를 받고 예. 손절가는 22,000원인데 전저점 이탈하는 수준. 네, 저도 이틀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오늘 이성욱 이사님은 제주 반도체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27,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인데 너무 급등해서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도 선택을 선택하죠. 바라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저는 매수입니다. 왜요? 백산 같은 아웃사이더도 제가 좋아하지만 이 제주 반도체는 인싸 중에서도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나는 인싸예요. 네. 약간 한미 반도체는 인싸보다 인싸인데 진짜 인싸인데 제주 반도체는 약간 좀 천재 같은 느낌. 느낌으로는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갑니다.
제주 반도체로. 네. 저도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속에서 주도주로 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또 제주의 명물이 그냥 갈치랑 감귤이 아니고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맞습니다.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저희들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끝이 아니고요. M스타그램 뒤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